사람을 위한 지혜 재무설계 재무 아카데미 이제 시작할 텐데요. 저는 정재무설계사에서 정부선 재무설계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셋 증권과 그다음에 인슈코어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가 항상 저희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는 재무설계 받으신 고객도 있지만 처음으로 저를 보시는 이제 분도 계시는데 저는 고객님이 어떤 꿈을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설계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리고 인생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무설계를 할 적에 저 혼자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저는 중간에서 역할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과 그리고 그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매칭을 시켜줘서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내가 어떠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자, 짜잔! 와우!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봤을 적에 재무설계란 무엇인가? 여러분, 재무설계가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테크로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재무설계는 연령대 혹은 개인별의 여건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도록 손질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재무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재무설계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의 중심이 돼요. 하지만 재테크는 내 자산을 하고 늘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종합재무설계 보시면 투자 보이시나요? 자, 재테크 옆에는 투자 설계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큰 흐름을 봤을 때 재테크와 재무설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그림에서 재테크는 재무설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해주는 것이 재무설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항상 제가 뭘 한다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재무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재무설계를 받고 계시고 또 받으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저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행복한 삶 어떤 삶일까요? 그 중에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런 교육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가족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건강한 과정이 이끌어가면서 가족만 있어서는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교우관계, 가족한테 얘기 못하는 부분 교우한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우관계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미생활 너무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다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취미생활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냥 루스하게 사는 삶, 그걸 즐기는 분도 계세요. 예. 하지만 어떤 조금 하나한 그 성취감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의 가치를 조금 느끼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여행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뭐다? 맞아요.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네, 이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재무설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 맞아요. 자, 그래서 재무적인 목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혼자만의 목표 있을 수 있죠. 차를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던가, 그리고 자기만의 자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던가. 이건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목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딱 생기는 순간 이 아이에 대한 나 아닌 다른 사랑하는 이를 위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자, 아이 태어나면 교육시켜야 되죠.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꼬고는 은퇴라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른 목적들이 어떻게 그 시기에 그런 자금이 생성되어 있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정재무설계사의 모토는 이겁니다. 행복한 삶은 원하는 목적에 원하는 자금이 생겨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나의 선택일 때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재무적인 관점이 다 달라요.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때 젊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자녀분, 대학생 자녀 내지는 사회초년생 자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혹시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20대 젊은 친구들은 자동차 구입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대가 쑥 되면은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교육 자금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요. 맞죠? 그리고 연령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은요, 한번 자동차 구입 다시 큰 차로 바꿔야 돼요. 가족끼리 다 가서 사는 SUV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부터 은퇴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자녀 결혼이나 뭐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20대도 계시고 여기 30대도 계시고 여기 40대도 계시다겠죠.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20대가 시간 지나면 30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30대가 시간 지나면 40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언젠간 나의 재무적인 관심사가 미래에 어차피 이루어져야 된 목적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자금 마련하고, 은퇴 자금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5, 60대, 한 5, 60대 정도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일단은 주택 자금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학자금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은퇴 자금 마련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잘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어려움 없이.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 은퇴 자금이 모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재무 설계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거의 한 2억 2천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목적에 맞는 기간이 설정되거나 투자 수익률 조금 높은 거 해서 위험 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절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까 전에 뭐 목적에 맞는 기간이라든지 했는데 안 와닿잖아요. 수익률 높은 거 하면 되지. 맞아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성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7위 법칙 아시죠?
예전에 여기 보시면 1990년에는 이자율 자체가요 12%였어요.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12%로 이 자금이 굴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은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20대 자, 본인이 1990년도로 타임아웃 타고 갔어요. 지금 현재 20살이에요. 근데 부모님께서 잘 재테크해 주셔서 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5천만 원을 줄 터이니 한번 굴려봐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행에 넣으시겠지, 안전하게?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자, 12% 되는 1990년도에는 요 5천만 원이 1억, 2배가 되는데 시간은 6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래서 1억이 되는데 6년. 그러면 몇 살? 26살. 자, 이 1억이 다시 2배가 되는데 그러면 2억이 되겠죠? 6년 더하면 그쵸? 32살. 그리고 요 1억이 2억이 4억으로 되는데 몇 살 된다? 38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1억 20대가 5천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 예치를 해서 내가 2배로 만드는데 1%예요. 그러면 몇 년? 72 나누기 1% 하면 72년. 20대가 이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린다? 72년. 92살이 되어야지 1억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은행에 차곡차곡 넣으셔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저축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거는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러다 오르진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부동산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보면 임대라는 글자가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부동산을 해도 정확하게 좋은 부동산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요.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 부동산이 그 이유다. 그래서 정재무설계가 생각하는 재무설계는요, 이렇습니다. 각자 행복한 삶은 다르죠. 그래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 고민을 함께 하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무설계를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10년 동안 처음부터 해가지고 같이 걸어오신 분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성숙을 하나씩 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재무설계가 진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터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한 몇 년 정도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재무설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